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itHub Actions의 4가지 핵심 개념 중 하나인 job, 즉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독립된 환경에서 실행돼야 하는 일련의 일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워크플로우는 작업의 상위 개념이고 단계는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 이상의 작업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며 하나의 작업은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여러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워크플로우 야무 파일을 기준으로 보면 작업은 이 잡스 속성 아래에 이렇게 하나의 매핑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각 작업에는 필수적으로 키로 작업 식별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값으로는 그 밖의 세부 내용, 즉 실행 환경이나 작업 단계 등이 또 매핑의 형태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첩된 매핑 구조가 되겠죠. GitHub Actions에서 작업 설정을 할 때 염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의 워크플로우 상에서 각각의 작업이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두 개의 작업을 실행하면 각 작업은 서로 다른 CI 서버, 즉 별개의 컴퓨터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의 독립성은 GitHub Actions에서 의도한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작업 간에 완전히 격리되면 병렬 처리가 가능해져 성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다양한 실행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 일부 작업을 리눅스에서 돌리고 다른 작업은 윈도우즈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되면 의도치 않은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요. 제가 실습 저장소에서 워크플로우를 하나 생성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서 이렇게 GHA jobs라고 하는 저장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Actions 탭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Set up a workflow yourself라는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파일의 이름은 jobs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our jobs라고 하고요. 저장소에서 푸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실행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스 속성에 잡에 대한 매핑을 추가하는데요. 우선 hello1을 잡 식별자로 우분투의 최신 환경에서 실행하는데요. 이렇게 에코 명령어를 사용해서 hello GitHub Actions라고 하는 메시지를 hello.txt 파일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잡의 식별자는 hello2라고 할게요. 동일하게 우분투 최신 환경에서 실행하고요. 이 잡에서는 첫 번째 잡에서 hello.txt 파일에 저장한 내용을 한번 콘솔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at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액션스 탭을 클릭해서 워크플로우 실행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워크플로우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잡은 성공했는데 두 번째 잡은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cat hello text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다고 나오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에 있는 hello1 작업과 hello2 작업은 엄밀히 얘기해서 서로 다른 CI 서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작업이 여기서 생성한 hello.txt 파일을 두 번째 작업이 접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두 개의 작업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작업에서 여러 단계로 처리해야겠습니다. 제가 다시 워크플로우 파일에 돌아가서요. 워크플로우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작업을 없애고요. 이 첫 번째 작업에 이렇게 두 개의 단계가 있도록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ello1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워크플로우를 저장해 볼게요. 액션스 탭에 들어가 보면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색이 떴어요. 즉 실행이 잘 됐다는 얘기죠. 네,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의 작업만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hello.txt 파일을 생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일에서 이렇게 생성된 파일에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hello GitHub actions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이 콘솔에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에 여러 개의 작업이 정의되었을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은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작업의 독립성을 상기해 보시면 여러 작업이 병렬 처리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하나의 컴퓨터를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데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아까 작성했던 워크플로우 파일의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3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워크플로우를 만들 건데요. 하나는 잡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잡2라고 하고 그 다음은 잡3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분투 최신 환경에서 실행할 거고요. 이렇게 에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잡 식별자를 출력을 해 볼게요. 이 GitHub 컨텍스트의 잡 속성에는 이 잡 식별자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잡2에도 복사해 주고요. 잡3에도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 볼게요. 이제 액션스 탭에 가보면 방금 저장한 워크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잡1과 잡2와 잡3가 이렇게 병렬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 다 너무 빨라서 지금 0초가 걸렸다고 나오죠. 이 중에 하나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잡 식별자가 콘솔에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잡3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병렬 처리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CI/CD를 들 수 있겠죠? 보통 테스트 작업이나 빌드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배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간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작업의 needs 속성을 사용해서 작업 간의 의존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잡2가 실행되기 전에 잡1이 먼저 완료돼야 되고 잡3이 실행되기 전에 잡1과 잡2가 먼저 완료되도록 실습 워크플로우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럼 이 두 번째 잡 아래에 이렇게 needs 속성을 추가하고요. 여기에 잡1이라고 명시를 할게요. 그리고 잡3 아래에도 needs를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시퀀스로 해서요. 잡1과 잡2를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액션스 탭에 가보면 수정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현재 잡1이 실행이 끝났고 잡2가 이제 실행이 막 끝났죠? 그리고 잡3가 현재 실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잡3도 막 끝났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수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잡1과 잡2와 잡3가 이렇게 수직으로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잡1과 잡2와 잡3가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의존 관계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잡1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잡2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잡3가 실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까 전에 병렬로 실행했을 때는 이 총 실행 시간이 15초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29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때는 어느 정도 실행 시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needs 속성을 사용해서 작업 간의 의존 관계를 설정해주면 어떤 작업에서 발생한 결과물을 아웃풋 속성을 통해 이후 작업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어떤 단계에서 특정 값을 출력 매개 변수로 내보내면 그 단계 이후로 실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해당 출력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작업에서는 이렇게 스텝 1이라는 아이디를 주고요. 2단계에서는 에코 명령어를 사용해서 월드 키에 이렇게 GitHub를 값으로 할당해서 GitHub의 아웃풋 환경 파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GitHub Actions에
스텝, 즉 단계에 대해서 설명한 별도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아이디를 스텝 2로 주고요. 월드에 액션스라고 할당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속성을 사용해서 두 개의 아웃풋을 내보낼 건데요. 하나는 월드 1이고 하나는 월드 2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steps, 그 다음에 여기 스텝 아이디어, 그 다음에 outputs, 그 다음에 word. 왜냐면 우리 거기서 지금 word를 키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걸 또 복사해서 여기에는 스텝 2요. 즉 여기서 내보낸 이 actions를 이 word 2로 설정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잡 2에서는 이렇게 잡 1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 1에서 지금 내보내주는 월드 1과 월드 2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needs 속성에 명시된 잡의 결과물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needs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 잡 1이죠. 여기 잡 1이잖아요. 걔가 보낸 결과물 중에서 월드 1을 이렇게 콘솔에 출력해 주는 거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월드 2를 출력해 줄게요. 이것을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액션스로 가보면요.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잡 1이 이미 실행되었고요. 잡 2가 지금 실행되고 있죠. 먼저 잡 1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world equals github랑 world equals actions를 각각 이렇게 github의 output 파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 2에 가보면요. 여기에 지금 github와 actions가 제대로 읽어져 온 것이 보이시죠? 열어보면 이렇게 github가 출력되고 있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actions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값이 아닌 데이터를 파일에 담아서 다른 작업에서 접근하게 하려면 아티팩트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는 이 on 속성을 통해서 언제 작업들이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데요. 간혹 각각의 작업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조건은 해당 작업의 if 속성을 통해서 명시해주면 돼요. 그러면 3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실습 워크플로우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첫 번째 잡은 echo라고 할게요. 그리고 별거 없이 그냥 echo hello라는 명령어를 실행해 줄게요. 자, 아웃풋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echo i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if 속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ithub의 ref underbar name, 여기에는 현재 브랜치 네임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feature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브랜치의 이름이 feature일 경우에만 이 작업이 실행되도록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이렇게 hello feature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skip underbar ci라고 해볼게요. 동일하게 우분투 최신 버전에서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if 조건에 contain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요. github의 이벤트에 head commit에 메시지가 skip ci라고 하는 텍스트를 담고 있으면요. 이 작업을 실행하라는 얘기고요. 작업 단계에 이렇게 echo hello skip ci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느낌표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액션 스텝에 가면요. 방금 저장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에코 작업만 실행되고 나머지 두 작업은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두 번째 작업은 지금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 브랜치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피처가 아니니까 건너뛰기가 된 것이고요.
이 skip CI 잡도 우리가 커밋 메시지에 skip CI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건너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워크플로우 파일에 간 다음에요. 조금 수정을 해줘 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이번에는 브랜치 이름이 메인일 때 이 echo underbar if 작업이 실행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이렇게 hello main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 commit 메시지를 뒤에다가 이렇게 skip CI라고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시 액션 스텝에 가면요. 워크플로우가 실행 중인데요. 들어가 보면요. 지금 세 가지가 다 모두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echo underbar if에 가보면요. 이렇게 hello main이 콘솔에 출력되고 있고요. skip CI에 가보면요. 역시 hello skip CI가 이렇게 콘솔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이 실행된 이유는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를 메인 브랜치에서 돌리고 있어서 그렇고요. 세 번째 작업이 실행된 이유는 우리가 방금 커밋 메시지에 이렇게 skip CI라고 텍스트를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작업을 다양한 실행 환경에서 돌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범용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를 잡기 위해서 여러 운영체제에서 텍스트를 돌리기도 하는데요. 본 실습에서는 간단하게 날짜를 출력하는 작업을 여러 운영체제에서 실행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장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접근 방법은 워크플로우에 운영체제별로 동일한 작업을 정의하는 건데요. 여기에 제가 date 1, 그 다음에 date 2, 그 다음에 date 3라고 하는 작업을 정의할게요. 그리고 실행 단계에는 이렇게 d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할게요. 이제 이 if 속성과 이제 이 if 속성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 운영체제를 첫 번째만 우분투 레이리스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윈도우즈 레이리스트라고 하고 세 번째는 맥OS 레이리스트라고 할게요. 즉 각 작업에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액션 스텝에 가보면요. 방금 저장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세 개의 작업이 지금 병렬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분투 운영체제에서 날짜가 출력이 되었고요.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날짜가 출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맥OS에서 날짜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의도한 대로 작동은 하지만 동일한 작업 내용을 워크플로우 파일에 중복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다시 워크플로우 파일에 돌아가서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스트래티지 속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ate라고 하는 작업을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하고요. 그 아래 매트릭스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한 다음에요. 이렇게 OS라고 하는 키에 시퀀스를 할당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분투 레이리스트고 두 번째는 윈도우즈 레이리스트고 세 번째는 맥OS 레이리스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runs on에 이제 특정 운영체제를 명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트릭스에 OS라고 명시를 하면요. 동일한 잡이 이렇게 한 번은 우분투 레이리스트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한 번은 윈도우즈 레이리스트가 여기 들어가고요. 한 번은 맥OS 레이리스트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잡이 총 3번 실행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중복해서 동일한 작업을 워크플로우 파일에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훨씬 깔끔해지죠?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액션 스텝에 가보면요. 방금 저장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왼쪽에 보면 이렇게 각각의 작업이 어느 운영체제에서 실행되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Show All Jobs를 클릭해보면 네, 이렇게 3개의 잡이 보이죠? 여기 보면 우분투는 0초가 걸렸는데 맥OS는 2초가 걸렸고 윈도우즈에서는 5초가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해도 운영체제별로 성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GitHub Actions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성능이 우수한 우분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GitHub Actions의 요약 페이지에서 어떤 작업에 대한 특정 내용을 마크다운 문법으로 추가해 줄 수 있는데요. 일일이 작업 로그에 들어가는 번거로움 없이 요약 페이지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이번에는 작업 10일자를 toDo'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trategy는 필요가 없고요. runzone은 다시 우분투 레이리스트로 하고요. 이 steps에 이렇게 바기오를 이용하면 여러 줄의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echo라고 하고 이렇게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해서 할 일 목록이라고 하고요. GitHub에 step summary라고 하는 환경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해서 이번에는 자기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놀기, 먹기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스텝에 가면요. 이렇게 변경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요. 지금 투두즈가 실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바로 이렇게 투두즈 서머리라고 해서 우리가 작성한 이 마크다운이 지금 GitHub Actions의 이 요약 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 로그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서머리 페이지에서 특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GitHub Actions에서 작업을 설정할 때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효과적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GitHub Actions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